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실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분석이 이제 어떤 개체 간에 연관이 직접 이제 계산이 돼서 혹은 연관이 이제 설정이 된 상태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도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요 데이터는 네트워크가 구려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이제 오렌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어, 영양. 자, 그래서 음식에 대한 영양 정보가 총 61개의 음식에 대해서 15개의 기준 변수로 측정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저기 어디냐? 토탈 푸드, 예. 자, 지방, 칼로리,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보시면 음, 뭐 일의 섭취량 뭐 등등.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의 이름이 있겠죠. 예, 음식의 이름이 있겠고 이 음식이 이제 61개인데 이들의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음식은 칼로리가 얼마고 그다음에 뭐 나트륨이 얼마고 칼륨이 얼마고 식이섬유 얼마고 설탕 뭐 단백질 얼마고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영양 정보가 있어요. 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겠죠. 각각 개체별로 어떤 측정된 값들이 있을 겁니다.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바로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없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성이죠, 유사성. 첫 번째 음식과 두 번째 음식의 거리, 두 번째 음식과 세 번째 음식의 거리, 첫 번째 음식과 뭐 네 번째 음식의 거리. 총 61개의 음식에 대해서 다 서로 간에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디스턴스는 클러스터링, 즉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디스턴스를 거리를 계산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지금 그 요런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어,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를 먼저 계산하고, 자, 거리를 계산하면 61개 데이터에 대해서, 61개 데이터에서 1부터 60일까지, 여기도 1부터 60일까지, 이 거리들이 자기 데이터는 쭉 빼고, 네, 각각 거리들이 쭉 계산이 돼요. 이걸 거리 행렬이라고 합니다. 거리 행렬. 자, 그럼 1번 데이터하고 1번 음식하고 50번 음식하고 이 비슷했다. 한 15개 어떤 기준 변수를 가지고 했더니 자, 그러면 1번하고 50번하고 관련성이 제일 높고요. 또 50번하고 뭐 30번 데이터가 관련이 있고요. 자, 이렇게 디스턴스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를 거리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네트워크 분석 자체에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거리 계산 가지고 이것과 이것, 이것과 이것, 또 이것과 이것, 이런 음식들에 대한 것들을 쭉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어떤 음식이 가장 중심이고 어떤 음식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이 되고 이런 익스플로어도 할 수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이어서 네트워크 클러스터링을 하면 어떤 음식 간의 유사성이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푸드 뉴트리션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이미 오렌지의 데이터셋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파일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와서 뭐 거리를 계산하고 그 거리로부터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하는 방법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릭하면 이제 오렌지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푸드라고 치면 자, 여기 푸드 뉴트리션 인포메이션이 있죠. 자, 이거를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자, 이 데이터를 이제 지금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61개 데이터이고 15개 변수이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선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닫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테이블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연결이 되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푸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쭉 있죠. 이게 바로 각각의 음식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거리를 계산해 봅시다. 거리. 자, 거리는 어디 있죠? unsupervised의 distance 있죠? distance.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양했는데, 그죠? 이제 로는 이제 음식이 로죠. 그 음식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유클리디안이 있고, 뭐 코사인도 있고, 우리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 쪽에 가면은 여기 이제 네트워크 from distance라는 게 있어요. 자, 뭐를 이렇게 이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정보량이 나오는 거죠. 정보량.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넘버 오브 엣지. 지금 연결이 된 게 여기 정확하게 나올 때 366개 간의 연결이 된 거예요. 지금 노드는 61개인데 서로 간의 관련성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hread distance 기본 거리가 2.3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61개가 366개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거 데이터가 나오지 않네요. 자, 그리고 밀도는 20%다. 덴서티가 20%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연결이 되는 비율이 10개 중에 2개씩, 2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개만 연결돼 있다, 20%만 연결돼 있다가 아니라 한 개가 여러 개랑 연결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결이 예상이 됩니다. 이 디스턴스까지 그 테이블로 보면 좋은데 아마 제공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테이블로 보면 행렬 거리가 딱 나타나면 좋은데 자 디스턴스도 이게 참 보면 좋은데 여기 이런 거는 좀 아쉽네요. 디스턴스가 행렬로 어떻게 돼 있는지 거리를 계산해 본 결과를 보면 좋을 텐데 물론 이런 것들을 이건 네트워크로 저장하군요. 그냥 이제 세이브 해가지고 데이터로 이것도 연결 안 되네요. 자, 바로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은 싹 된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61개고 366개고 뭐 0.2의 20%의 덴서티고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디그리가 쭉 계산돼서 뭐 중앙성, 중심성이나 이런 게 계산된다. 이거는 이제 테이블로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보신 것처럼 기본 정보 뒤쪽에 이제 쭉 보시면 여기부터 디그리, 인디그리, 아웃디그리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평균 이웃수 22개, 22개, 7개 이런 것들은 좀 가까운 유사한 음식들이 많은 거고 이런 거는 유사한 음식들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중심성 0.4. 그러니까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심성이 좀 크죠. 반면에 이런 것들은 중심성이 좀 약하죠. 자, 요런 이제 정보들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네트워크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네트워크 익스플로러. 자, 그러면은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따라 다양하게 어, 그림을 좀 더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좀 흐리게 해보고 라벨을 이제 푸드 음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음식이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뭐 예를 들어서 라임인가요? 요거는 이제 이런 음식들과 유사성이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따로 노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네트워크가 연결 안 된다니까 유사한 음식들이 별로 없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예. 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들의 연결 상태를 쭉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색깔이나 사이즈는 뭐 중요하게 비타민이 중요하다. 그러면 토털 지방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걸로 사이즈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쉐입은 뭐 푸드 타입을 통해서 쉐입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게 프루트냐 아니면은 시푸드냐 베지터블이냐에 따라서 모양들이 조금 달라지게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그려봐서 어떤 것들끼리 이제 유사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음식을 좀 찾기 위해 뭐 클러스터링 방법은 아니겠지만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클러스터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연결하면 예, 자, 자 마우스가 너무 민감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보면 여기 클러스터링은 이제 설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반복 횟수 정도니까 이건 디폴트를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익스플로러로 연결하게 되면 그림의 양상은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칼라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어, 클러스터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죠. 클러스터. 예. 자, 클러스터를 가지고 칼라로 했더니 지금 보면 총 10개의 C1부터 10까지 10개의 클러스터링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크게 하나, 또 여기 두 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세 개, 등등등. 자,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쉐입 같은 경우도 좀 더 명확하게 클러스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한 클러스터와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 간의 이제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기반의 클러스터링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연결하면 아까 그 정보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클러스터가 생깁니다. C2 두 번째 그룹, 그다음에 등등등등. 그래서 총 61개에 대해서 10개의 클러스터가 생기고 이 중에서 몇 개는 이제 대세를 이루는 반면에 자, 이거는 별도의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이죠? 예, 연결돼 있어서 자, 그리고 색깔에 따라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는 좋은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각각 개체에 대해서 측정이 되어 있는 값들을 디스턴스를 구하고, 이 디스턴스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다음에 네트워크 분석 및 익스플로어로 혹은 클러스터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측정한 개체들의 네트워크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거, 사물에 대해서 평가한 거, 어떤 그 관련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함으로써 이제 유사한 것들과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이제 분석으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링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여기서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직접 클러스터를 붙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